오늘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형식은 자유입니다. 자유 Q&A예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과 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자유 소통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돼요. 뭐 대량 등록 관련된 것도 상관없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 치고 계신 거죠? 갑자기 채팅이, 채팅 있네요. 사업자요? 저 2개 냈어요. 사업자 2개 냈습니다. 3개예요. 근데 한 개는 대량 등록 쪽으로 낸 게 아니라 그 멀티파이프 때문에 따로 낸 거예요. 그래서 대량 등록 사업자 2개, 그 콘텐츠용 사업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주연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BJ 된 것 같네요. 갑자기. 정한님, 매출은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 중이신가요? 네, 매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유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매출을 더 올리려고 직원을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가공 직원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가공해서 매출을 올릴 생각은 없고, 직원 뽑아서 직원이 가공하게 만들어서 내년 안에 매출 1억 찍어볼 겁니다. 근데 다행히 뭐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계속 3천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서, 제가 작년 12월 이후로 가공을 많이 못했거든요. 한 2천 개 했나? 근데 딱히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상품 등록 채널이요? 어떤 채널 말씀하시는 거지? 그 마켓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5대 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 여기 메인으로 했고, 나머지 뭐 인터파크 위메프 이런 데 입점은 했었는데 솔직히 매출 안 나서 지금은 버렸습니다. 아예. 질문이 좀 많네요.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저 솔직히 근데 이셀러스랑 플레이오토밖에 안 써봐가지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제가 안 써봐서 비교 분석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2개 써봤고, 지금도 그 2개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딱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만약 그 대규모 중개형 도매 사이트. 근데 중개형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은 하는데 많이는 안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는 공급처를 딱 집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뭐 생활용품 중에서도 뭘 판다 했을 때 카테고리로 집어서 그 모든 상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특정 공급처를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안에 도도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긁어서 하진 않습니다. 품절 시 고객의 취소 요청. 취소 요청, 예, 하는데, 솔직히 안 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직원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줬어요. 최대한 고객 쪽이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라라고 문자를 보내라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했을 때는 귀찮아서 안 한 적도 많았어요. 지금 가공 1000개 했는데 하루 한 개도 주문이 안 들어오고 며칠째 안 나오고. 1000개면은 평균적으로 하루 못해도 2건, 3건은 평균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표본이 작아서 뭐 어느 날은 7건 나왔다가 어느 날은 한 건 들어오고 이럴 수는 있어도, 만약에 가공을 1000개를 했는데 일주일 이상 주문 한 건 안 들어왔으면 그건 가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공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00개를 가공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 개도 주문 안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상품명을 가공한 게 아니라 뭐 무가공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뭐 가공을 했어도 그 안에 상품 그 키워드만 그냥 똑같이 순서만 바꿔서 했다든가,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홍인님, 해외여행이요? 해외여행? 공치공 아토 가시면 되죠. 네, 아토 가시면 됩니다. 아토 가면은, 아톡은 네트워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방콕 갔을 때 그걸로 다 처리했었어요. 그거 와이파이만 있으면 전화 걸고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위에부터 한 번씩 해드릴게요. 뭐 하나님, 가공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텐데 어떤 게 계속 지속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을까요? 어, 글쎄요. 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 상황상 뭐 그 이제 와서 다른 사업 시작하는 것도 좀 문제가 많았었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솔직히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도 뭐 다른 사업을 시도해봐서 알지만 대량 등록 위탁 판매만큼 초보자가 시간을 투입한 만큼 매출이 바로바로 나와주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성공을 못 시키면은 다른 사업은 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를 성공시키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뭐 힘들거나 어려워서 이 사업을 포기해봤자 어차피 다른 사업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했습니다. 윈님, 초보가 가야 할 전반적인 뼈대 조금만 잡아주세요. 초보시면은 그냥 안정적인 재고부유 도매처 찾으셔가지고 5,000개를 그냥 해보세요. 5,000개를 해서 일단 양으로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유입 분석 가셔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지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안정적인 도매처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실력은 나중에 올리면 되는데 안 좋은 도매처부터 처음에 선정하면은 나중에 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주연님, 사업자를 여러 개 내게 되면 전부 동일한 상품을 올리나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공도 안 바꾸고 동일하게 가공한 상품을 사업자만 여러 개를 해서 올리면은 그거 어차피 제 상품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량 등록 사업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앞으로 10년은 가능할까요? 10년? 10년 글쎄요. 10년. 일단 온라인 사업이 망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위탁 판매는 망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대량 등록의 미래는 물론 사실 대량 등록뿐만 아니라 모든 뭐 플랫폼 사업, 스타트업도 10년 정도는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마켓이 갑자기 롯데온처럼 모든 마켓이 상품 개수를 막 1000개, 2000개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노출 알고리즘상 그 마켓 알고리즘이 잘 나가는 셀러만 노출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신규 셀러들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작은 시장에서 여러 상품들을 뿌려서 팔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마켓이 제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10년은 잘 모르겠네요. 10년까지는. 다팔자 스피드고 무료 솔루션으로 매출 낼 수 있나요? 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한 달에 한 20만원 낼 수 있을까요? 무가공은 지금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10,000개밖에 등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주위에서 무가공으로 잘하시는 분을 한 분도 못 봐가지고 잘 추천 안 드리는 편이에요. 사업자 추가하면 새로운 상품을 소싱하는 건가요? 기존 상품 아니죠. 기존 상품 올릴 거면 새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죠. 그냥 새로운 상품 찾아서 새로운 사업자에 올립니다. 매니아님, 8월 15일부터 상품 등록해서 500개 정도 됐는데 주문은 없고 유입도 미미하네요. 첫 주문 필요 조건이 뭘까요? 첫 주문 500개, 그러니까 500개를 지금 다 올리신 거죠. 그러면은 저는 업계 평균이 0.3%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1000개를 올렸으면은 3개 들어오는 게 업계 평균 정도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은 5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못하는 분은 1개도 안 들어올 수 있는데 500개 좀 애매한 숫자기는 해요. 그리고 또 생애 최초로 가공한 500개이기 때문에 가공질이 가장 떨어질 때거든요. 1000개까지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00개까지 했는데도 일주일 동안 1개도 가공이 주문이 안 들어왔으면 그건 방법 바꿔야 돼요. 가공을 다르게 하든가 도매처를 다른 데를 찾아보든가 뭔가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제가 생활용품 도매처부터 시작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도, 생활용품 도매처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매출 납니다. 큰 매출은 안 나도 매출이 나요. 스마일님, 감사합니다. 장찬영님, 상품명 가공할 때 마켓별로 최대 바이트가 다르다. 그래서 모든 마켓에서 50바이트로 맞추냐? 50바이트 쪽으로 근접해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상품 바이트를 너무 길게 지으면은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을 때 부가 노출치를 더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캔 같은 게 있다고 쳤을 때 커피컵, 와인슈페너 컵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아인슈페너 컵 그것만 상품명으로 지은 사람은 아인슈페너 컵으로 유입이 됐을 때도 그 가중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만 지으면은 아인슈페너 컵으로 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 상품명은 노출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이트를 해버리면은 가중치가 적어져서 문제고, 너무 바이트를 짧게 지으면은 그 양이 떨어지죠. 그냥 양이냐 질이냐 문제인데 그 중간점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은 그 중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도메인지 본도메이처인지 아는 법. 일단 그런 중개형 플랫폼 안에 입점되어 있는 분들 중에 도도매가 많기는 해요. 그리고 그 공급처 중에 본 도매처라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본 도매처면 자기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상태에서 오너클레임 같은 곳에 중복 입점되어 있는 거지. 본인 사이트도 없는데 중개형 플랫폼 안에만 입점되어 있으면 100% 도도매입니다. 갑자기 질문 더 많아졌네요. 어디까지 볼지? 아이템 스카우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이템 스카우트 그거 키워드 그대로 갖다 쓰시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상입니다, 연상. 저도 거기 있는 단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단어 500개를 말해봐라. 그러면은 솔직히 사람이 한 20개 단어 말하다가 마는데 옆에서 축구 이러면은 갑자기 오프사이드, 옐로카드, 레드카드, 심판, 뭐 손흥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템 스카우트가 해주는 역할이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혼자 상품명을 지으려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연상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아이디어를 주는 정도. 딱 그 정도입니다. 거기는 연관 키워드 나오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쓰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정한님, 스스다음으로 잘 나가는 마켓이 어딘가요? 좀 비슷해요. 옥션 쿠팡인데 왔다 갔다 해요. 스스가 1등인 건 부동이고 보통 이제 옥션 쿠팡끼리 2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20 몇 프로로 싸우는데 뭐 어쩔 때는 쿠팡이 근소하게 이겼다가 또 어쩔 때는 옥션이 근소하게 이겼다가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지마켓이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연구하고 있습니다. JH님, 옵션 때문에 ESM 1.0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2.0에 비해서 노출이 좀 안 된다던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고 노출이 확실히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어서 왜냐면 2.0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본인들도 까다롭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2.0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지간한 2.0으로 올리는 걸 더 선호합니다. 박세은님, 이미지 가공이요? 한 개만 합니다. 한 개만. 아는 일 감사합니다. 그 매니아님, 재고 보유 도매일 경우 전 상품을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좀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 어지간하면 다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막 너무 똑같은 상품이 중복돼서 나오면 좀 거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뭐 프린터 뭐 잉크만 3,000개가 나온다. 그럼 솔직히 그거 어떻게 다 가공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2, 30개 하고 지우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동일한 상품이 딱히 아닌데 여러 개가 있으면 전 재고 배도매 처음에는 최대한 하는 편이에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135명이나 들어오셨네. 상품 가공 후의 분석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한 3,000개는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3,000개는 올려봐야 데이터가 쌓일 거기 때문에 3,000개까지 솔직히 그냥 좀 일단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없어서 가공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계속 앉아 계시면 힘드실 텐데 짐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건강 관련 팁이 있을까요?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좀 예외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운동을 좀 오래 했어요. 2014년부터 했으니까 헬스를 7, 8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몸이 약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일하는 데 있어서 어깨 아팠던 적은 없어요. 제가 주로 제일 아팠던 건 이제 처음에 손목 아파가지고 마우스 이거 버티컬로 바꿨고 그리고 나머지 허리 가끔 좀 아플 때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의자 좀 좋은 거 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그 개인적으로 의자랑 키보드 마우스에는 돈 아끼시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옵션명이 길어지면 올리는데 에러가 뜨는데 옵션명 길이가 몇 바이트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나노주식님 질문 주셨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나노지식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모든 마켓별로 진짜 정책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옵션가 50%가 그러니까 판매가의 50%를 넘어서면 옵션가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요약 정보 코드랑 카테고리 안 맞으면 등록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솔직히 저도 처음에 제가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외워요. 이거 그때그때 다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켓별로 그 오류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마켓마다 정책이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옵션 같은 것도 어느 마켓에서는 문제없이 올라가는데 어느 마켓만 에러 뜨고 이러기 때문에 각 마켓별로 에러가 나는 상황들을 전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까먹습니다. 저도 까먹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올리기 전에 오랜만에 상품 올릴 때 항상 확인하거든요. 각 마켓별로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곱셈 있죠, 그 별표. 그게 특수 문자로 취급돼서 오르대요. 그 곱하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마켓은 또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켓별로 다 달라가지고 그때그때 전부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이창님, 상품명 가공할 때 키워드 간 띄어쓰기로 조합이 달라지나요? 마켓별로 다른가요? 우선은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어서 다른 마켓은 솔직히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로 조합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글자가 조합됨으로써 합성어가 되는 경우에는 그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칫솔이라고 했을 때 여행용 칫솔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과 칫솔이 분리된 단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 키워드 앞에 수식어가 붙었을 때 그게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행용 칫솔은 여행용이랑 칫솔이 따로따로니까 뭐 뒤에 다른 단어가 있어도 여행용이 가서 붙고 이런데 예를 들어 좀 어떤 걸 예로 들어야 되나? 음, 이거 양고기라고 해볼까요? 그럼 양고기 같은 경우는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 띄고 고기를 하면은 그건 양고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양고기가 하나의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음절이 붙어가지고 새로운 합성어가 되는 경우에는 띄면 안 돼요. 지금 행복님, 구매 대행이랑 위탁이요. 저는 근데 구매 대행이랑 위탁을 고민하지 않았고, 전 쇼피랑 위탁 중에 고민했었어요. 구매 대행은 애초에 생각도 안 했었어요. 왜냐면 뭐 구매 대행은 답이 없다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구매 대행이. 쇼피는 근데 제가 실패했어요. 해봤다가 잘 안 돼서 동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위탁이 훨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위탁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가마손님 광고도 하시는지요? 광고 네이버만 일단 해봤어요. 네이버만 키워드 광고 돌려봤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광고가 4,000개까지가 맥시멈이에요. 4,000개가. 그래서 처음에는 4,000개를 다 했었다가 그 당연히 분석을 해봤죠. 로아스 분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원래 잘 나가던 얘들이 광고를 해도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가는 얘들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 엄청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이집트왕님 종합 도매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전 젠트레이드랑 피루커머스 가장 추천 많이 드립니다. 물론 너무 많은 분들이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잠깐 좀 밀렸네요. 어, 직원 뽑는 타이밍. 직원 뽑는 타이밍이요. 저는 발주 직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300대면 찍는 게 좋다고 봐요. 특히 부업이신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주문이 별로 안 들어오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공하는 데 쓰다가 나중에 매출이 한 1,500, 2,000 넘어가면은 솔직히 발주, 반품, CS 시간 많이 뺏겨요. 그럼 부업이신 분들은 안 그래도 하루에 4, 5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그중 3시간을 거기에 다 뺏기거든요. 그럼 가공할 시간이 없어서 매출이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업이신 분들은 특히나 더 빨리 뽑으시는 게 좋아요.
태그요? 태그는 저는 안 씁니다. 그 잘 팔린 얘들은 좀 건드려 본 적 있는데 처음 가공할 때부터 태그 안 붙여요. 칫솔 같은 명확한 상품의 경우 수식 속성으로 부각하는 게 최소한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명확할수록 가공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 초보분들은 반대로 착각하시거든요. 그 이름이 없는 상품들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름 없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가공하기 더 빡세요. 하나님, 중개형 사이트에서 해당 도매처가 본인 사이트가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정보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 때는. 뭐 상세 페이지에 워터마크로 들어가 있는 이름을 체크한다든가, 뭐 전화번호를 구글에 쳐본다든가, 아니면 뭐 회사 이름 조금이라도 노출돼 있으면 회사 이름 쳐본다든가. 정답은 없어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키워드는 대형, 중형, 소형 몇 개씩 조합하시나요?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외우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감으로 해요. 근데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소형, 소형, 소형 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 대형, 대형, 대형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때그때 각 봐서 해요. 적당히 섞습니다. 검색수 계산해가지고. 키워드 한 개에 별로 집중하지 않고, 키워드가 만들어내는 전체 50바이트를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또 어디까지 또 이번 까먹었네. 쿠팡이 인터파크급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뭐 제가 정확히 판단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쿠팡 들어가셔서 본인 상품 중에 아이템 스카우트로 묶인 게 아니 그 아이템 인으로 묶인 거 비율부터 탁 체크해 보세요. 다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런님 스트리밍 스트리밍은 제가 따로 안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 좋은 내용만 따로 영상으로 올리긴 할 건데 전체는 안 올릴 겁니다. 동현님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시나요? 벌크업 할 생각 있나요? 운동 주 6일 정도 해요. 벌크업은 전 해왔어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가 엄청 말랐었거든요. 그때 뭐 키가 제가 84인데 몸무게가 59kg로 입대했어요. 그래서 저도 살 진짜 안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거의 한 8년 동안 운동하면서 20kg를 20kg 찌어서 83까지 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월에 그 피트니스 대회 나가느라 3달 동안 10kg 빼가지고 지금 72까지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80까지 올릴 겁니다. 목록 이미지 하나만 합니다. 캡틴 라이언님 상품 가공할 때 수식하는 키워드를 많이 적어 정작 주 키워드가 오른쪽에 밀리는데 위치에 따라 노출이 달라질까? 아니요, 위치 상관없습니다. 키보드 뭐 쓰실까요? 키보드요? 글쎄요, 저 그냥 그 할인마트 가서 아무거나 샀어요. 키보드는 여기 써있기로 뭐 와이어리스 W570 써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썼습니다. 야구는 인천님. 네, 모든 상품 동일한 상품명으로 올립니다. 박세현님, 직원 하루에 80개 시켜요. 근데 하루아침에 80개는 못 시킵니다. 그냥 80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직원들도 20개도 힘들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80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월급 받으면. 유비넥스님. 추석 연휴는 배송 마감일이 보통 다음 주 화요일인데, 아, 저 추석 공지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 어차피 안 해도 솔직히 큰 상관 없습니다. 그 고객분들도 다 이해해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바로나킹님 종합 도매물도 사용하시나요? 종합 도매물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고 가지고 있는 곳은 하고 중개형 도매처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써요. 굉장히. 그리고 많이 안 씁니다. 솔직히. 상품명 만들 때 수식어는 형용사형, 모형사형 어느 것이 좋나요? 이거 진짜 때에 따라 달라요. 이거 아시려면은 고객 검색 키워드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형용사가 유리한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명사가 유리한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개형 도매처의 상품수가 너무 많으면 재고보유 도매처가 아닐 거라고 짐작하시긴 하요 100%죠. 솔직히 재고보유 도매처가 상품수가 10,000개가 넘기가 힘들어요. 뭐 아예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힘들죠. 그게 상품 가짓수가 10,000개라는 거는 창고를 몇 층짜리를 써야 되는데 10,000개 넘어가면 솔직히 재고보유 도매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뚜디니님 살 어떻게 찌우신 거예요? 하루에 3,000칼로리씩 먹고 웨이트 빡세게 하면 찝니다. 아이템 위너에 묶여야 1등 먹고 잘 팔리는 거 맞나요? 아니요, 반대예요. 위너 피해야 돼요. 각 마켓별로 금액을 달리 하시나요? 아니면 할인으로 적용시켜요, 저는. 할인으로 조정합니다. 왜냐면 마켓별로 금액을 다르게 하면은 엑셀 대장을 마켓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셀러스에도 여러 번 올려야 되고 차라리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할인율로 마켓 가격 조정하는 게 훨씬 편해요. 돈워리언님 다른 사이트에 비해 지역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트 세팅이 다른 것과 다른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저도 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어떤 분은 지역 매출이 잘 나오는데 스스가 안 나온다. 어떤 분은 스스가 잘 나오는데 뭐 쿠팡이 안 나온다. 어떤 분은 쿠팡이 잘 나오는데 뭐 어디가 안 나온다. 이런 식이라 저도 지마켓 매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지마켓이 제일 잘 나온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본인이 선정한 그 도매 사이트의 카테고리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도 있고 한번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올려보세요. 변화가 있는지. JH님, 뭐 추석 때 매출이 잘 안 나온다면 가구만 했다고 추석 끝나고 올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바로 올리셔도 상관없죠. 김아무개님, 기존 상품을 새롭게 상품명 가공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 상품을 새롭게 도매처가 진짜 미친듯이 좋지 않은 이상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김희영님, 대량드론 사업자는 더 늘릴 계획 없으실까요? 더 늘려야죠. 매출 1억 가려면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아론님, 아이템이나 피하는 법은 3대 가구로 피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멀판님의 최애 도서 추천해주세요. 최애 도서? 최애 도서요? 최애 도서. 부의 추월 차선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 책을 군대 때 읽었어요. 2015년에 이 책 읽고 그때 처음으로 사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대신 진짜 사업 시작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저 때부터 마인드를 많이 바꿔놓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직장은 안 들어가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대학생활 하면서. 3,000개 정도 가공하셨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이거 이따가 제가 한번 다뤄드릴 거긴 한데 젠트헤드가 첫도 매출이었거든요. 젠트헤드가 3,000개니까 매출 한 4,500 나왔던 것 같아요. 4,500 정도. 보스온님, 네이버 기준 최저가라고 다른 채널 금액을 올려도 상관없죠. 내 상품 중에 최저가를 말하는 거라면 뭐 상관없죠. 스마일 S님, 멀판님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나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확신까지는 없죠.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확신은 없으니까. 확신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이 사업도 성공 못 시키면 다른 사업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이따가 여기 보시면은 월 3천까지의 생각 이거를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첫 매출 빵원부터 3천만 원 갈 때까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따가 자세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인천님, 저는 90% 스스 매출이네. 맞아요. 이렇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매출 잘 나는 마켓이.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심수님, 가공에 직원 투입하고 매출이 도움되고 있나요?
투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흐르는 비트님,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등록을 꾸준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음, 글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뭐. 당장. 그러니까 저는 전업이니까 부업이신 분들은 솔직히 어떤 심정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업이신 분들은 답이 없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와서 다른 거 시작해도 늦잖아요. 몇 달, 막 4개월, 5개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서 다른 거 시작하기도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고통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하든 고통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뭐 힘들면 원래 힘든갑다 하고 힘들면서 하는 거고 집중 안 되면 술 마시면서라도 하는 거고 뭐. 배송비를 받는 거랑 무료 중 어느 쪽 애용하시나요? 애용하는 건 없고 아니 좀 애매해요 사실 뭐 무배 그 가산점이 있는 마켓이 있고 또 아닌 마켓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어느 도매처를 소싱했는데 모든 그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낮다 그럼 유배로 하고 다 가격이 높다 그럼 다 무배로 합니다. 근데 너무 좀 레인지가 넓다 그러면은 반반씩 합니다. 그냥 특정 가격 딱 설정해놓고 위로는 무배 아래로는 유배 이렇게 해요. 이미지 가공이 필수일까요? 해보니까 레퍼런스보다 썸네일이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 예, 필수라고 봐요. 단순히 예쁜 이미지 하려고 이미지 가공하는 게 아니라 용도를 특정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뚜디니님, 대량 등록 이탁 판매 시작하게 된 계기요? 어,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다른 사업은 내가 잘해야 된다던가 운이 좋아야 성공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자동화가 좀 유리해 보여요, 솔직히. 뭐 유리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느낀 건 좀 유리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왜냐면 진짜 막 본인이 하드캐리해서 사업 키우신 분들은 위임을 못해요. 왜냐면 매출의 모든 요인이 본인 스스로기 때문에 본인이 멈추면 매출이 멈추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가공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만 잘 구축해 놓으면은 다른 사업 좀 많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단 뭐 시간 공간 제약 받을 필요도 없고. 김아무개님. 기존 상품명에 상품명 새롭게 썸네일 새롭게 묶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도 별 의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 상품에 상품명 새롭게 썸네일 새롭게 묶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가공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뭐 이미지도 그렇고 다르게 보이면 다르게 보일수록 매출에 유리합니다. 김민중님, 네, 사업자 지금은 2개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진님, 시장조사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려 하시나요? 아, 근데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초보분들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연구 분석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되나? 가공의 측면에 있어서는 올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연구할 시간에 가공 더 하는 게 매출이 더 빠르게 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과 양의 그 밸런스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양으로 하셨다가 도중에 질을 한번 끌어올리셔야 되고 하지만 결국엔 다시 또 양으로 와야 돼요. 전 요즘은 양을 조금 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JH님, 유입 키워드는 그냥 소비자 검색 데이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임채영님, 라이브 10시 반까지고 다시 보기는 제가 안 올릴 겁니다. 김효근님, 마진은 정답이 없어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참고될 거예요. 진짜 정답이 없어요. 높게 해서 망할 수도 있고 낮게 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학생 글 내렸님, 마진율 5% 잡고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마진율 5%면 이 사업 하면 안 됩니다. 그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될 거예요. 5%면은
돈 못 벌어요. 게임 세상 여토이님, 직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발주 맡기는 거, CS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가공까지 시키면 더 좋죠. 유비네스님, 아니요, 전 패션 안 해요. 패션은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에런님, 분석하는 방법이요? 아, 근데 사실 분석은 제가 초급 강의에서 다루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초급 강의를 조금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별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초급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 인원 모일 때까지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MJ님,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게 괜찮을까요? 자금 막힐 때 어떻게 될지. 300만 원은 있어야죠, 그래도. 왜냐면 어쨌든 열심히 할수록 매출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자금 막히면은 글쎄요, 어떻게든 끌어와야죠. 근데 사실 그게 나아요. 그게 매출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것보다 매출 잘 나와서 돈 어디서 구할지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패 괜찮은 도매죠. 상패 좋아서 나쁠 건 없는데 상패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배송 잘 되고 일하기 좋은 도매처가 훨씬 낫습니다. 상패 존재하지도 않는데 매출 잘 나오는 도매처도 봤어요. 추석 배송은 언제까지 주문 받으면 되나요? 뭐 도매처가 주문 받아줄 때까지 받으면 되겠죠? 매니아님, 맞아요. 그 도매처가 주는 상품명이랑 최대한 다르게 할수록 좋아요. 스토어는 5대 마켓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요. 지재권 조심하셔야 돼요, 지재권. 네, 지재권은 도매처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도도매 거 갖다 쓰시게 되면은 지재권으로 걸려도 할 말이 없어요. 아이템이는 묶여야 잘 팔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 최저가 경쟁할 자신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저희는 최저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나키 마이 카테고리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던데, 그쵸, 초반에 원래 오래 걸려요. 제가 그래도 5,000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거 없으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김아무개님, 그쵸. 처음 5,000개랑 그 이후 5,000개는 매출 차이 많이 납니다. 쭈민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 시도해봐도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김아무개님, 품절이 없다는 가정하에 얼마의 세월 동안 매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품절이 없다는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상품이 품절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품절이 안 되고 단종이 안 되면 매출은 안 떨어집니다, 아예. 마켓의 로직에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별 변동 없어요. 저도 자꾸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종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단종돼서. 기존 상품 가공한 게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요. 성스님, 네, 상패에서 답니다. 현칸님, 묶음 배송 같은 도매체만 하는 게 유리하죠. 임채영님, 노트북 추천이요. 노트북 그램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램 안 써봤는데 많은 분들이 잘 쓰시더라고요. 저는 삼성 갤럭시북 쓰는데 다 좋은데 발열이 너무 심합니다. 매니아님, 오프라인 강의에서 매뉴얼 사용법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셀러스랑 엑셀 상품 가공 정도는 제가 다 다뤄드립니다. 초코링님, 도매처 몇 군데 사용하시나요? 뭐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10군데는 넘어요. 두두두두님, 네,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안 해봤습니다. 김홍님, 흰님, 늦게 발송 처리하면 마켓 점수 하락하지 않나요? 어, 근데 애초에 추석이 휴일이잖아요. 빨간 날은 애초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상관 없습니다. 조금 떨어지면 그냥 감수하는 편이에요. 그거 마켓 점수 조금 떨어지는 거 맞겠다고 그거 다 막 바꾸고 그게 시간 더 오래 걸려서
저는 판매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뚜디님, 대량 위탁 판매할 때 경쟁 상대는 우리같이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일까요? 모든 셀러죠, 사실은. 모든 셀러. 캐리님, 강의 인천에서 오프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두두님, 상품 13,000개예요. 네, 듀얼 모니터로 합니다. 이게 채팅창을 여러분도 채팅창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 말고도. 제가 이거 굳이 다 읽어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전 답변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좀 딜레이가 있네요. 한 5초 정도. 하나님,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 거 신경 다 썼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 안 한다고 큰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별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거를 막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막 그거 막 공지 안 들었다고 큰일 안 일어납니다. 가공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쵸? 가공한 직원 3대 가공 다 시키죠. 재고보유도 매처요. 미친 듯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보유도 매처를 찾는다고 해도 상품 대장으로 앉아서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도매처가 없어서 크롤링 할 수 있으면 솔직히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져요. 다 좋은데 대장 앉아서 막히는 도매처들이 진짜 많거든요. 현칸님, 아니요, 저 지원 할인 혜택 그 할인 안 납니다. 할인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솔직히 마켓만 도움 되는 거라. 제임스님, 개정판 전자책 말씀하신 건가요? 개정판? 개정판은 제가 계속 내고 있어요. 제가 전자책 새로 업데이트해도 기존 전자책 구매자분들에게는 다 무료로 드립니다. 제가 좀 업데이트 할 것들이 좀 지식이 많이 쌓이면은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박세현님, 지재권 소송이나 내용 증명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바이올렛님, 그쵸. 마이 카테고리 할 때 가장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쿠팡으로 그 카테고리를 잡은 이유가 쿠팡이 가장 세세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쿠팡보다 다른 마켓들이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마이 카테고리 번호를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긴 귀찮아서 그냥 말씀드린 대로 긴 브이넥, 짧은 브이넥 있으면은 더 유명한 상품 쪽으로 넣습니다. 더 시장이 큰 쪽으로. 뚱이님 아이템 위너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 위너는 가공을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사업자 추가 운영 시 운영 중인 사업자 추가하면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돈 더 들어가요 돈. 통신 판매 없이 신고 한 번 더 해야 되고 비상조 사무실 얻으실 거면은 임대료 추가되고 세무사분이 좀 귀찮아지시겠죠. 엑셀 가고 쭈미님 내 차이 없어요 딱히. 크롤링은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바이올렛님 정부지원금이요. 그러니까 정부지원금도 진짜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고 그냥 조건만 만족시키면 주는 지원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세무바우처나 그리고 애초에 시작할 때 그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같은 거는 그냥 업종 코드나 사업자 등록 여부 이런 것만 보고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받아 먹어야죠 솔직히. 제가 정부지원 사업 한 4-5개 받아 먹어본 것 같은데 진짜 받아 먹는 사람만 매번 받아 먹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모르고 살아요. 위탁 배송에 관한 공지를 상표에 올려놨나요?
뭐 올려놔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30페이지 넣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안 넣었어요. 김효근님 11번가 마켓 할인 들어가서 22% 되더라고요. 22%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10% 할인을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할인 들어간 거면은 수정하셔야죠. 유빈엑스님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뭐 전용 상품명 쓴다고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게 아마 전용 상품명 해놓으면은 그 이셀러스로 상품명 수정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귀찮아집니다 조금. 하나님 스스에서는 공지하라고 하던데 좀 애매해요. 스스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면은 저희 사업 못합니다. 스스에서는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뭔가 식품을 판다고 치면 유통기한 이런 것도 다 입력하려고 해요. 네, 솔직히 다 못 넣습니다 그것들. 아, 민중님 월 3천에 대한 멀파님 생각은 언제 시작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잠시만요. 한번 이제 시간도 10시가 다 돼가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제가 따로 유튜브로 영상도 올릴 거라 이게 자막이 좀 영상 쪽에 보였으면 하네요. 잠시만요. 자막이 링크가 있을 텐데 새 창에서 채팅 열기. 아, 이거다. 잠시만요. 아마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추가 브라우저 로비 600 1000개 안 뜨네요. 허허. 잠시만요. 이거를 빼고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보이겠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지금부터는 제가 처음에 2020년 10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월 매출 3천만 원 찍기까지 그 제가 겪었던 생각들이나 그 다음에 그때 과정,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 말씀드려보는 컨텐츠를 가져볼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좀 추억 좀 할 겸. 우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여기 2020년 10월이에요. 이거 36만 9천 원 나왔죠. 36만 9천 원.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주문 수량도 16개밖에 안 돼요. 이때 젠트레이드로 첫 사업 시작해가지고 첫 판매 금액 36만 9천 원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솔직히 전 이제 막 사업 시작할 때는 좀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게 많았었는데 뭐 이셀러스도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고 마이 카테고리 만드는데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이때는 또 할만했어요. 제가 뭐 무슨 사업 해야 될지 막 고민만 하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냥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냥 그 자체가 좀 좋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의외로 좀 스무스하게 이 과정을 좀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이 됐을 때 지금 보시면은 좀 매출이 빨리 뛰죠. 이땐 저는 전업이었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 가공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이 130만 원으로 빨리 뛰었죠. 근데 이때도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이게 솔직히 순이익 따지면은 조금 굉장히 낮기는 해도 그래도 어쨌든 할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만 한다면은 이 사업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데고
12월 보시면 매출이 확 뛰잖아요. 물론 이게 갑자기 확 뛰는 이유가 이때 가공했던 게 보통 매출이 다음 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주거라 가공했으면 그게 12월 매출에 보통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매출이 좀 빨리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12월 될 텐데 보통 12월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때 연말이어서 모든 이제 기관들이 남은 돈, 회사들도 남은 돈 이제 다 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월에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평균보다 한 4, 50%는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1월, 2월, 3월, 여기 이 구간 있죠. 1월, 2월, 3월. 이때 진짜 대량 등록 접을까 말까 진짜 하루에 3번씩 생각했던 때예요, 이때가. 왜냐면 이게 제가 이때 1월, 2월, 3월까지가 놀아서 매출이 안 나왔던 때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아요. 저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이렇게 빠방빠방 오르다가 1월, 2월, 3월에 갑자기 매출이 엄청 안 올라서 이때 솔직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 한다고 되려나? 물론 12월이 좀 원래 매출이 잘 나오는 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게 2월이 돼서도 매출이 안 나오고 3월 돼서도 매출이 안 늘어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때 어떤 실수를 했었냐면은 상품 대장을 제가 만들어서 했어요. 수동으로. 크롤링이 아니라. 제가 전자책에서도 여러분들께 상품 대장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해봐서 그래요. 이때 도매처를 하나 하는데 대장 만드는 데만 거의 보름을 썼던 것 같아요. 대장만, 가공이 아니라 도매처에 상품 대장 만드는 데만 거의 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품 대장을 만들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뭐 마이 카테고리도 없던 시기니까. 그래서 이때 좀 방황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4월에 매출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 이제 깨달았죠. 대장 안 주는 도매처는 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대장 주는 도매처만 찾아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가공을 했습니다. 한 100개씩 했었죠, 이때도. 그래서 900으로 뛰었고 또 이제 4월도 주거라 해가지고 1500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시작한 지 8개월 차. 그러니까 제가 전자책을 썼던 때가 이때예요. 5월, 6월 이때쯤. 왜냐면 저는 이때 제 목표를 미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뭐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00만원 벌려고 이 사업했거든요.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매출 1500이면 보통 순이익 300이 나오도록 제가 마진율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 정도는 나오게. 물론 실제로는 더 나왔지만은. 왜냐면은 300 정도만 벌어도 내가 다른 사업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1500에 300 찍고 한번 전자책도 만들어보자. 전자책도 만들어보고 유튜브도 시작해보고 보시면은 이게 1500, 1800, 1600, 1600, 1600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그대로죠. 이게 왜 그대로냐면은 이때 제가 가공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왜냐면 이미 제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가 동남아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유튜브 만들고 인스타 하고 그거 하면서 6월, 7월, 8월을 보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동남아 사업이 지금 대량 등록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블루오션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선구자가 없거든요. 제가 모든 거를 제로 베이스부터 격파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월, 7월, 8월 동안 소득이 없었어요. 돈도 못 벌고. 그러다가 이제 9월 추석쯤 돼서 깨달은 게,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내가 사업을 이때 목표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지금 3개월을 다른 사업 하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때가 절정이었겠죠, 당연히 앞에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실력이 가장 좋을 때 그만둔 거예요. 이게 9월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냐면은 내가 뭐 동남아 사업한다고 3개월 이거 뻘짓할 동안 차라리 대량 등록 계속 했으면은 지금 매출 3천원 찍었겠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5월에서 가공 실력을 많이 올려놨었기 때문에 이때랑 지금 10월달이랑 이때 실력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블로그에다가 상품 가공 프로젝트 1차를 진행을 했어요. 9월 22일인가? 그러니까 2021년이 끝나기 100일 전에 사람을 10명을 모아서 우리 100일 동안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가공만 해보자 하고 상품 가공 프로젝트 1차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1600, 2500, 2700, 3600. 물론 이제 뭐 반품 뭐 빼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의 여기 첫 1500 찍는데 1, 2, 3, 4, 5, 6, 7, 8개월 가까이가 걸렸고 100일 프로젝트 시작하는 이때부터 1600에서 3600 만드는 게 100일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공 그 실력이랑 가공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진짜 빨리 올라가거든요. 처음에는 1시간에 막 3개 가공하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는 1시간에 15개도 금방 합니다. 그리고 가공 질도 훨씬 올라가고 도매처 선정 실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매출이 정말 빨리 뛰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성을 한 거예요. 이때 36만원부터 3,600만원까지.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때가. 저는 오히려 이때보다 이때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장은 안 만드는 게 낫다. 차라리 나중에 크롤링을 배워서 하든가 하지. 초보분들이 막 도매처 상품 대장 만들어가면서 하시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5월에는 상품 몇 개를 올리신 건가요? 이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때 1500이 나온 거는 전달 가공을 봐야 돼요. 왜냐면 전달 4월에 주거라 해서 올린 게 5월달 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보통 여기 매출은 전달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도 입문 강의나 뭐 전자책도 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강의 듣고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빠르시더라고요. 저는 막 둘째 딸 죽어라, 그러니까 전 전업이었으니까 전업으로 죽어라 2달 했을 때 130이었는데 뭐 전자책 보고 따라 하시거나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첫 달 만에 매출 500만원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시행착오가 없는 거죠. 저는 처음에 온갖 노가다와 이셀러스 싸움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되게 느리게 늘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잘 치고 나가신 분들은 진짜 빠르게 올라갑니다. 매출 1000만원도 막 3달도 안 돼서 찍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막 시작한 지 막 한두 달밖에 안 됐으면은 그 실력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실력은 나중에 무조건 늘어납니다. 결국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에런님, 지금도 동남아 사업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동남아 사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매출은 못 내봤어요. 그냥 어느 쪽으로 수익을 뚫어내야 될지 아직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Q&A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계속 매출이 늘 수 있을까요? 상품 수가 계속 늘어나면 됩니다. 이 방에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감하실 거예요. 상품 숫자 늘리면 매출은 늘어요. 도매처에서 대장 받았는데 기타면 수정해줘야 되나요? 원산지가 중요한 거면 수정해야죠. 그리고 수정 안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음을 감수하고 할 것이냐 그냥 안 할 것이냐인데 안 했다가 문제 생기면은 본인 책임이겠죠. 자기계발님, 현타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타 오면은 현타 오면서 가공하시면 됩니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울면서 의자 앉아서 수학 문제 푼다고 하잖아요. 비슷해요. 현타 오면은 현타 오면서 하시면 돼요. 사업자 늘리면 상품 더 올릴 수 있죠. 쭈밍님, 아니요. 확장 정보 카테고리로 등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마이 카테고리를 고생해서 만드는 이유가 없습니다. 정한님, 7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잘 하시고 계신가 보네요. 맞아요. 한 만큼 늘어요. 배영진님, 그런 비율은 딱히 안 해봤어요. 그냥 3대 가공하니까 딱히 많이 안 묶이더라고요. 몇 개 올렸을 때 몇 개 묶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별로 안 묶여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총총님, 그냥 3대 가공 상품명 이미지 카테고리 이렇게 가공합니다. 카테고리도 매출 영향이 있죠. 당연히 있죠.
네, 사업자 여러 개 만들면 되죠. 뚜이님, 사입은 안 합니다. 옵션을 꼭 수정해야 하나요? 쿠팡 안 하면 옵션 수정 안 해도 되나요? 옵션? 옵션은 굳이 수정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ESM 2.0은 옵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춰져 있으면 수정해야겠지만은 그냥 이셀러스 대장 받을 수 있는 것은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죠. 에런님, 네, 진상 많이 만나봤는데 많이 만날수록 타격 적어져요. 조금씩. 그냥 많이 그리고 저희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진상이 진짜 뭐같이 굴면은 그냥 욕하고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뭐 상품 한 개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매니아님, 네, 묶여있다는 뜻이죠. 김살자님, 좀 애매해요. 사실 3대 가공 다 했는데도 묶이는 경우는 본인이 가공한 목록 이미지가 다른 사람이 가공한 목록 이미지랑 거의 비슷해서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태그 안 채웁니다. 형커님, 그쵸. 사업이 커지면은 돈을 계속 갖다 부어야죠. 근데 저희는 투자금이 아니잖아요. 매출이 먼저 발생하고 매입 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짜 좋은 거죠. 돈이 계속 굴러가면서 커진다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최악은 매출 자체가 안 느는 거예요. 매출이 미친 듯이 빠르게 늘어나면은 사업이 엄청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막 몇 천만 원 필요한 게 아니어서. 나노지식님, 저는 패션 빼고 모든 카테고리를 다 해봤어요. 아, 물론 의료기기는 안 해봤습니다. 김효근님, ESM 조합형. 그 위에 이셀러스 양식 받으셔가지고 위에 양식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 이셀러스 대장 보시면 위에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조합형. 상세 페이지가 없거나 쓸만한 이미지가 없으면은 그냥 그 상품 없애셔도 상관없어요. 뭐 모든 상품을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 상품 패스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따서 하시든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임스님, 뭐 할인율 넣는다고 매출 딱히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마켓별로 가격 조정하려고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공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술 별로 자꾸 장기술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가공 잘하고 많이 올리면은 매출 늘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장기술이 나중에 누군가가 신박한 장기술을 발견했다고 치면은 따라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따라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가공을 잘하고 많이 채워 넣는 게 우선입니다. 쇼핑몰 이름이요? 저 기억도 안 나요. 쇼핑몰 이름 뭐라고 했는지.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CS 하기 편하려면은 통일하시는 게 좋죠. 패션 안 하는 거요? 예, 반품도 있고 솔직히 패션을 사는 사람들 중에 대량 등록 판매자로부터 살 확률이 너무 적어요. 패션은 진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사거나 온라인에서 사도 편집샵에서 사기 때문에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사서 구매 경로 자체가 대량 등록이랑 안 맞습니다. 구매 대행이랑 위탁의 차이점이요? 구매 대행은 해외 상품을 파는 거고 위탁은 국내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게 좀 많이 달라져요.
일단 구매 대행은 수입이니까 그런 쪽도 많이 들어가고, 큰 틀은 그래요. 그냥 국내냐 해외냐 그거고, 둘 다 열심히 가공해서 올린다는 똑같습니다. 둘 다 노가다예요, 솔직히. 물론 전 구매 대행 안 해봐서 그냥 들은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계발님, 높은 단가도 하고 낮은 단가도 해봤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높은 단가는 하나당 매출이 큰데, 이제 낮은 단가는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리고 판매 건수 쌓기에는 낮은 단가가 좀 더 유리한 것도 있어요. 한 사업자의 한도 매초 물건만 풀로 올리는 거요. 어, 편하시긴 할 텐데 리스크가 크죠. 그 도매처 망하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유비넥스님,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70만 원 매출이면 잘하시는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일주일만에 어떻게 70만 원이 나오지? 엄청 잘하신 거죠. 물론 그게 무슨 주문 한 건에 69만 8천 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판매 건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랑 판매 건수 같이 봐서. 근데 일단은 못하는 건 아니죠. 엄청 매출만 보면 되게 높은 겁니다. KJD님, 매출액 똑같아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공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직원 뽑아서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1억 찍으려고. 상품 수도 그대로 13,000, 14,000개 왔다 갔다 거립니다. 라이프 뮤직님, 네, 맞습니다. 가마손님, 네, 맞아요. 근데 전업하시는 분들은 100개는 해야겠죠? 김민중님, 네, 건기식은 허락하고 신고하고 해야 돼요. 허가증 받아야 돼요. 오, 유빈엑스님 되게 잘하셨네요. 잘하신 거예요. 이제 일주일 됐는데 29건에 70만 원이면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취미생활님, 대량 반자동, 지금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구분하는 기준도 애매해서. 저는 풀가공입니다, 풀가공. 폴로그님, 여유 시간이 너무 없는데 1년 정도 후에는 생길까요?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알 수가 없겠죠. 시간을 만들어서 하셔야죠. 어쩔 수 없이. 라이브 스트리밍 또 언제 할 거냐고요? 글쎄요, 뭐 오늘 해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가지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겸. 근데 이게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솔직히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막 막히는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저는 원래 조금 그런 소통하는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대답 챗봇이 돼버렸네요. 개인 명의로 생성할 수 있는 사업자겠어요? 사업만 잘 운영하시면은 20개도 내줄걸요? 지재권 문제 생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재권은 대응하면 늦어요. 대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애초에 문제 상황을 생길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매니아님, 네, 맞아요. 카테고리를 구분 없는 건데 제가 해본 결과 패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빼고 나머지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인데 어떻게 지재권 문제가 없냐고요? 왜 위탁이면 지재권 문제가 무조건 있을까요? 그 지재권 문제가 파생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그 이미지를 만든 원 제작자로부터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젠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젠트레이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셀러를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판매해서 매출을 올렸다고 젠트레이드가 우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셀러 모집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 생기는 분들 보면은 중개형 도매체에서 아무거나 막 긁어다가 가공해서 올리면은 당연히 지재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애초에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갖다가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위탁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소싱해서 팔아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플로브님, 새벽 3시까지, 아이고, 빡세시네요. 부업이시니까. 좀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건강 무너지시면 그게 제일 큰일이어서, 부업이신 분들은 진짜 그거 좀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전업으로 시작했어서 그냥 가공만 했었는데, 새벽 3시에 가공하고 다음날 출근하시면 잠도 거의 못 주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잠은 안 줄이는 편이에요. 잠은 절대로 안 줄여요. 저 보통 12시쯤에 자요. 12시에 자서 7시나 뭐 8시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일어납니다. 오너클레는 지재권 문제 없냐고요? 있죠? 중개형 도매처는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명절 매출이요? 떨어져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명절 매출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특수 그런 명절 상품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잠깐 판 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량 주문 하시는 분들은 명절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냥 명절뿐만 아니라 연휴 휴일 때는 원래 떨어져요, 다. 하나님 취미 생활이요? 취미? 그냥 헬스합니다. 헬스하고 근데 잘 안 놀러 다니기는 해요, 솔직히. 그냥 거의 일합니다. 대량 등록도 대량 등록이고, 또 오전에 뭐 직원 교육도 했다가, 뭐, 오후엔 강의할 때도 있고, 밤에 시간 나면 그냥 카페 가서 책 읽거나 사업 전략이나 방향 짜고 그렇게 보내요. 그러다 가끔씩 놉니다, 가끔씩. 편집자 없어요. 제가 다 합니다. 아직 편집자 구할 만큼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자막 이런 것만 크몽으로 외주 맡겨서 하고 있어요. 술이요? 저 위스키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위스키장 하나 있거든요. 여기 제가, 위스키가 생각보다 비싼 술처럼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진짜 막 몇백만 원 술 마시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10만 원대 술 사면은 솔직히 밖에 나가서 소주 먹는 거보다 더 쌉니다. 그 위스키 사봤자 하루에 얼마 안 먹거든요. 끼케야 뭐 2잔, 3잔 깔짝깔짝 먹기 때문에 돈 훨씬 덜 들어요. 제가 소주를 싫어해가지고 보통은 집에서 위스키 마시거나 아니 맥주 마시거나 어쨌든 제가 소주를 좀 싫어해요. 청아 먹거나 그럼 제가 라이브는 따로 영상으로 안 올릴 겁니다. 나이요? 저 94년생입니다. 직원은 지금 3명인데 2명 더 뽑을 거예요. 출고반 품질은 그 도매처 걸로 해야죠. 없으면은 제 걸로 하고. 김아무개님,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가공하면서 술 마시면 집중 안 되냐고요? 과음하시면 집중이 안 되죠. 그냥 와인 같은 걸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가공이 너무 안 될 때 가공 하나당 와인 한 입 했어요, 한 입. 그럼 마시고 싶어서 합니다. 직장 생활 안 했어요. 바로 사업했습니다. 직원 뽑는 기준이요? 그 사람의 이기심이랑 제가 줄 수 있는 거 충족되면은 뽑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어쨌든 직원도 본인 먹고 살자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 신경 써줘요. 몸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몸 편하게 해주고, 좀 성장 욕구가 높은 사람은 좀 그런 말을 많이 해줘요. 성장시킬 수 있는 말들을. 저는 보통 이제 저보다 어린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맞춰서 해줘요, 사실. 아이고. 맞춰서 해주는 편입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겠네요. 1,000원, 2,000원 이하도 하시나요? 네, 해요. 합니다.
사업 몇 년 차냐고요? 2년 차 됐네요, 2년 차. 2년 조금 안 되네요, 2년 조금 안 돼요. 근데 사업을 원래 시도를 했었어요, 22살 때부터. 막, 대학생 때 창업 경진대를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활동도 거의 창업적으로 했었고, 직장 생활 안 해본 거에 후회 없냐고요? 네, 후회 없어요, 전혀. 아, 물론, 가끔씩, 그러니까 저는 공대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보통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 많이 가거든요. LG전자나 뭐, LG 화학 쪽 많이 가는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뭐지? 가끔씩 그런 단체 생활이 부러워 보일 때는 있어요. 뭐, 친구들끼리 뭐 동기끼리 술 마시거나 뭐 소개팅해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단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러울 때 있는데, 그래도 저는 굳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격 자체가 직장이랑 잘 안 맞아요. 네, 플로님 감사합니다. 김아무개님, 시작한 지 4개월 됐는데 월 매출 1,500 조금 안 되는데 일 매출 높낮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스트레스네요. 대량들은, 봐봐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4개월 만에 매출 1,500 찍으시는 분이. 봐봐요. 저 4개월 차 때 뭐냐. 저 600밖에 안 되는데 4개월 차에 1,500이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일 매출은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은 260만 원 나왔다고 어느 날은 37만 원 나와요. 그래서 월 매출만 봅니다. 월 매출만. 무조건. 무조건 월 매출만 봐요. 매니아님, 네, 뭐, 되면 저도 져야겠죠. 뚜디님, 아마 입문 강의 들으신 걸 거예요. 아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입문 초급 2개 있습니다. 나노지식님, 네, 알려줘야죠. 발주 넣으려면 알려줘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의 계획이요? 강의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추석 때는 제가 어차피 아무도 안 들으실 테니까 추석은 비워놨습니다. 유인성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입문 들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초급은 제가 월 매출 500 이하는 안 받습니다. 라이브 여기서 한 10분, 15분 더 하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궁금하신 거는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이셀러스 플레이어 뒀어요. 네, 썸네일도 가공합니다. 네, 후원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뭐 후원 받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뚱이님, 직원들이요? 제가 아는 거 다 알려줘요. 맞아요. 그 이커머스는 무궁무진합니다. 진짜로. 진짜 무궁무진해요. 동업이요? 동업, 아니, 전 개인적으로 혈연 아니면 동업 추천 안 드려요. 인간관계 파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가공이라는 게 니꺼 내꺼 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뭐 5만 개를 가공했는데 뭐 3만 개는 네가 있고 2만 개는 내가 있으니까 나눠서 갖자.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애초에 뭔가 동업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상황 자체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데 서로가 서로의 가공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공 데이터로 분쟁이 생길 여지가 높아요. 솔직히. 아, 동생이랑요? 아, 동생이면 상관없죠. 혈연까지는 상관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혈연까지는. 위너 묶이는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면 쿠팡도 AI를 계속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상품명이고, 그 다음이 이미지인 건 확실해요. 보통은 이제 그 2개 때문에 묶이는데, 그 2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3자인데 저 사람이 라이트미너 묶어야 하지 하면 묶여요. 애인이랑 동업이요? 글쎄요. 저는 비추천. 그러니까 왜냐면 동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은 솔직히. 그러니까 동업해서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요리를 잘하고 뭐 여자친구가 경영을 잘한다 이러면은 시너지가 있으니까 동업을 할 이유가 있는데 대량 등록 그냥 각자 시작하면 되죠. 각자. 그러니까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면 남남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하셔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굳이 그거를 합친다고 매출이 뭐 시너지가 나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아무개님, 글쎄요. 저는 저 성장하려고 만든 거예요.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하고 많이 성장했어요. 좀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뭐지? 그 채널 이름이 멀티파이프잖아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냥 사업가로서 성장하는 거를 그리려고 한 거지 대량 등록 위탁 판매 한정해서 유튜브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적나라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대량 등록 쪽에 서가지고 사업을 계속 뭐 이쪽으로만 뭐 교육 컨텐츠로만 돈을 벌거나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 동남아 사업 잘 되면은 강의부터 그만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냥 뭐 여러 사업도 다 해보고 싶어서 대량 등록도 제 3자 입장에서 항상 그냥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는 진짜 별로다. 이런 건 장점이다. 그래서 강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 때도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오늘은 어떤 분이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많은 사람들 그만두는 말만 하냐고 그런 말 해서 제가 조금 찔렸습니다. 아이템 인어 비율이요? 요즘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10%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지 가공도 제대로 안 할 때 올렸던 것들을 묶인 게 많아서 최근에 올렸던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너 묶이면은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돼요. 태그 안 씁니다. 전업이신 분들은 100개 목표로 하셔야 돼요. 하루 100개.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하라는 뜻이 아니라 100개가 될 때까지는 100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의 기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면 한 30개 하고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개 하실 생각 하셔야 돼요. 윈뜰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하나님 과찬이십니다. 상품명 길이 50바이트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강의는 제거 그 뭐냐 영상 중에 밑에 댓글 보시면 고정 링크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초급 강의는 제가 500 이하를 안 받아요. 왜냐면 제가 받을 게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아, 무와 무게님. 그러니까 쿠팡도 카테고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저희 마이 카테고리 이름이랑 쿠팡 카테고리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이쪽엔 있는데 이쪽엔 없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비슷한 거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저도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해요. 한 적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풀루님, 94년생인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위축되기도 하는데 왜 위축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위축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업을 잘해서 위축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위 친구들은 다 직장 하는데 혼자 사업하는 게 위축된다는 건가요? 사업자 추가요? 한 1년쯤 됐을 때 했던 것 같아요. 1년 조금 안 됐을 때. 넥스트 엔진 처음 들어봐요. 운동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갑니다. 마이 카테고리요? 네, 나중에 최신 한번 할 거예요. 음, 친구들은 직장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려니까 뒤처진 것 같다.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남의 인생에 왈가왈부할 짬은 아니어서. 근데 그냥 뭐 제 생각만 말씀드리자면은 음,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은 위에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물론 이게 본인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 중에 직장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가 본인의 롤모델이면은 직장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본인의 롤모델이 아니면은 다른 길을 가야죠. 그리고 모든 책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부자 되려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라가 뭐 항상 나오는 디폴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들과 다르면 좋아합니다. 그냥 같으면 안 좋아요. 내가 하는 거를 남들이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유행이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명 깊게 읽은 책. 아까 말씀드린 부의 추월차선이랑 진짜 고전이에요. 부의 추월차선도 그렇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것도 이제 되게 영향 많이 받았었고. 잠깐만 여기 책장이 있는데 뭐가 있지? 또 감명받은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사임당님 책 킵고잉 아세요? 킵고잉? 그거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뭐 신사임당님 자꾸 자기 책 부끄러워하시던데 저는 아무래도 그 대량으로 위탁하면 시작하게 된 게 신사임당님 영향이 컸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등산하다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신사임 유튜브 보고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거여서 물론 이제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책도 다 좋은데 너무 솔직히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신사임당님 책은 되게 온라인셀러시기도 하고 그 책을 처음으로 촉으로 내셨을 때가 막 지금처럼 그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아닐 때셔가지고 좀 심리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영향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셀러스 대체할만 툴은요? 너무 비싸. 이셀러스가 제일 싸서 쓰는 거예요. 이셀러스가 제일 싸서 쓰는 겁니다. 어, 좋은 삼촌이시네요, 김아무개님. 저도 그냥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조언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뭐 누구는 이렇게 해라, 저 사람 저렇게 해라는데 저는 그냥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시즌성은 저는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셔서 대량 등록 중에서도 막 그런 거 잘 하셔서 매출 내시는 분들을 봐가지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나오는 매출을 더 좋아해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면 그냥 7시간 자요. 7시간. 이종성님
자본금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을 때 추천할 만한 사업이요? 그거를 말할 제가 실력은 안 되고. 저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본이 무한이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무조건 성장하는 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자본이 무한이라면. 그 얘기가 달라지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자본이 없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업 이런 건 없고 그 사람의 재능이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뭐 돈도 딱히 없었고 온라인 사업 그러니까 사업 자체도 해본 적이 없었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자본이 무제한이면은 커가는 시장 쪽으로 투입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책 보면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 돼지도 날 수 있다 그러는데 일단 성장하는 시장이면은 평타만 쳐도 오래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 가려는 이유도 비슷해요. 에런님, 아니요, 동남아 쪽은, 그러니까 유통보다는 마케팅 쪽이에요. 수출 마케팅.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파는 것보다 서비스 파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둘 다 해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마케팅 서비스업 쪽으로 해보다가 많은 분들 마케팅 하면서 좀 제품에 대한 눈이나 시장 돌아가는 거에 대한 감이 생기면은 그때 제조업도 해보려고요. 근데 우선은 제 몸을 갈아서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시나? 별로 안 나가셨네요. 10시 반 넘어서 많이 나가신 줄 알았는데 인원이 늘어났네. 170명. 일단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라이브 한 30명 들어올까 싶었거든요. 진짜로. 30명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30명만 들어와도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구독자 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11시에 종료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셨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30분 더 연장해서 11시에 종료할게요. 취미생활님, 이셀러스, 얼마쯤, 그 12만원짜리 하면 돼요. 12만원짜리. 제가 뭐, 베이지 클래식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12만원짜리 하시면 돼요. 김아무개님, 상황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량 등록이 시간만 투자하면은 보장되는 최소 결과값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했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뭐 SNS나 마케팅 천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수이탁이나 사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케이지님 글쓰기도 하시나요? 예, 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일기 매일 써요. 일기 매일 쓰고 그냥 사업적으로 생각하다가 조금 괜찮은 생각 나오면은 따로 엑셀로 기록 다 해놔요. 그게 또 나중에 유튜브 소재가 되고 블로그 소재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무조건 글 써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뭐 동남아 사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직원을 뽑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의사결정 내릴지 모르겠으면은 무조건 글 쓰면서 의사결정 내려요. 왜냐면 글을 써야 내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머릿속 산재되어 있던 것들이 글 쓰면 대충 정리가 돼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알아서 답이 나와요. 뭘 해야 될지. 그 100일 프로젝트도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100일 프로젝트 하는 것도 글 쓰다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문제점이 뭐고 뭐가 지금 안 풀려서 안 되고 있고 다 고민하다 보니까 대량 등록을 더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섰거든요. 오르비 풀리아님 귀로 듣고 눈과 손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김영신님 소량 대량 장단점이요. 그러니까 소량의 장점은 그러니까 수동 등록을 말하는 거죠. 갭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여기가 고수고 여기가 하수예요. 소량은. 그리고 대량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고수고 여기가 하수예요. 그러니까 소수이탁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몇 달 동안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근데 대량은 또 반대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아무리 못해도 나오는 매출의 한계치도 있어요. 야식이요? 네, 야식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자주 먹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조금 칼로리 좀 낮은 걸로 먹으려고 해요. 뭐 살 빼고 이런 건 아닌데 다음날 아침에 더부룩해가지고. 풀토 추가로 쓰는 이유요? 추가가 아니에요. 그 상품 관리는 이셀이고 주문 관리는 플레이어토라서 각각 개별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더 싸요. 플레이어토 주문 관리는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옵션이요? 아니요, 옵션 하죠. 옵션이라고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추가 금액 있으면 좀 고민은 해봐요. ESM 2.0 피곤해질 걸 알기 때문에 옵션에 추가 금액 있으면 좀 한 번 더 고려해봅니다. 플루님, 매출 마지노선이요? 아니죠. 이게 대량 등록 잘하신 분들은 월 매출 5억이 넘어요. 3천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저도 내년 안으로 1억 찍을 겁니다. 근데 그 아무개님, 그 매출 잘 나는 거 사입한다고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묶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크게. 보통은 내 것끼리 묶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템인으로 묶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달에 CS요? 매출 3천만 원 찍고 하루에 한 5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김기현님, 오류 비율에 따라 달라요. 3,000개를 올렸는데 5개 올려놨으면 저는 무시합니다. 근데 3,000개 올렸는데 456개가 에러 떴으면 그거는 당연히 수정해야죠. 현칸님, 아니요, 가격 비교 노출 전 해요. 합니다. 그 할인을 안 넣는 거예요. 그 뭐지, 그 11번가에서 하는 그 자동 할인인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김아무개님, 근데 맞아요. 계속 올릴 수만 있으면 매출 한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건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매출이 뭐 5천이나 1억 정도가 목표다. 그러면은 검증되고 좋은 도매처만 찍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매출 1억을 찍었어요. 근데 이걸 3억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도매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좋은 도매처를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도매처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리스크가 조금 늘어나는 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있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좋은데 이제 거기서 매출을 더 올리려면은 여러 가지 좀 공구나 장치들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공 솔루션이요? 그냥 엑셀로 해도 충분해서요. 추천할 만한 도매처 젠트레이드랑 피로커머스 추천드립니다. 안 팔리는 상품 안 내려요. 계속 냅둡니다.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까지 바꿔요. 유비넥스님이 카테고리는 동일하게 올리죠. 마이 카테고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피루커머스요. 피루커머스. 뭐 질문은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당연히 대량 등록 질문이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이긴 하네요. 네, 저는 안 팔리는 거 잘 안 내려요.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광고 시도해봐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광고를 시도하기 전에도 대량 등록이랑 광고가 안 맞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내가 해보고 안 돼야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결론은 똑같았는데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또 그러다가 본인은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 장찬영님 아니에요. 도매 사이트를 소싱하고 다 올려요. 쿠팡 광고 저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대량 등록 사업을 한 2년 했죠. 고수분들에 비하면 진짜 뭐 세 발의 피지만. 근데 제가 조금 수강생분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느꼈던 거는 결론적으로 잘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솔직히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게 편의점 알바도 아니고 부업도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런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결국엔 잘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업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하는 게 어떤 인형 눈깔 붙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런 쪽에서 도움 많이 받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업 관련된 그런 거 보다가 뭐 기존의 업무가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남들이 지금까지 안 해왔다고 해서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사업적인 책 내용을 보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량 등록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뭐지? 남들은 안 해봤어도 내가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돌파구가 생기는 거고 또 남들과 차별화된 실력이 쌓이는 거고 그런 거라 결국에는 그냥 그 좋은 사업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저보다 사업 더 많이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수량이 3,000개고 매출이 300이면 방향성 맞는 걸까요?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보통 평균을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을 1,000원에서 1,500원 잡는데 이제 다시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3,000개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가장 못할 때의 기준인 거기 때문에 방향성은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그 다음 3,000개는 매출 더 잘 나올 겁니다. 플루님, 대표 이미지 미르 캠퍼스로 가공하실 필요까지 없어요. 봄봄님, 시작부터 대량으로는 괜찮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캡틴 라이언의 가공 들으실 때 뭐 음악 들으면서 하시나요? 음악도 들어봤고 ASMR도 들어봤고 라디오도 들어봤고 유튜브도 들어봤고 술도 마셔봤고 다 해봤어요. 그냥 내가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거를 다 해봤습니다. 유비네스님 13,000개 정도 돼요. 13,000개, 4,000개? 왔다 갔다 하네요. 품절 단종 이런 거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3,500개쯤 되려나? 건기식, 화장품은 안 해봤어요. 건기식이랑 식품은 해봤는데 화장품은 솔직히 대량 등록이랑 안 맞아요.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님, 네. 10,000개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10,000개가 저는 중수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유명 브랜드가 아니어도 화장품은 솔직히 이름이 있어가지고 최저가 찾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뭐 안 해봐서 함부로 말 무슨 못 쓰게.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봄봄님, 100개. 하루 100개 목표로 잡았어요.
이미지 가공은 캡처해서 하는 거죠, 상태에서. 아니요, 라이브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려고요. 이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또 제가 부담 느껴가지고 안 하게 될까봐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톡스토어요? 아직 입점 안 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자꾸 까먹어요. 자꾸 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만 그거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인터넷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발급 받아야지 하다가 매번 까먹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음악님 카테고리를 정해서 수집하나요? 상품이 아니라 도매처를 소싱하는 편이라 저는 도매처만 괜찮으면 해요. 그게 종합 도매처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카테고리 도매처든 간에 도매처가 좋으면 합니다. 예, 2.0 올리면 옵션 지마켓 자동으로 같이 올라와요. 아이템 스카우트 보시고 하시는 거 아닌지. 맞아요, 아이템 스카우트 보고 해요. 100개까지는 수령이 안 된다고요?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됩니다. 일단 10시간은 하셔야 되고,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요. 가공한 거 5,000개 넘어가면은 1시간에 못해도 10개는 합니다. 1시간에 10개 하는 속도가 나왔는데 100개가 안 된다는 거는 10시간 가공을 안 해서겠죠? 15개를 해서 7시간을 하든 10개씩 해서 10시간 하든 선택인데, 그래서 솔직히 전업이신 분들은 100개 해야 된다고 봐요. 정한님 11시간에서 100개. 이야, 대단하십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한 9시간 100개라든가 그런 식으로. 대단하시다. 저도 알아요. 100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김기호님, 그런 거 더 좋아해요. 이거 누가 살까 싶은 거 더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건 다 안 팔렸어요. 가공 솔루션 안 써요. 저 그냥 엑셀로 해요. 스마트 스토어 등급은 위탁 판매 대량 등급. 뭐 딱히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스스는 스스이기 때문에 스스가 우리가 뭐 대량 등록인지 수동 등록인지 파악해서 뭐 노출을 다르게 한다던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아이템 스카우트를 연관 키워드 봅니다. 연관 키워드요? 그냥 그 상품이랑 맞을 것 같은 거 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연관 키워드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단어를 100개를 말해보라 하면은 한 20개 말하다가 멈추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축구 이렇게 제시어를 주면은 뭐 맨체스터 시티, 뭐 레알 마드리드, 옐로 카드, 옵사이드 이런 페널티킥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스카우트의 역할이 딱 그건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연관 키워드를 보면 딱 뭔가 다른 단어들이 있으니까 다른 뭔가 써야 될 것 같은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검색수 100 이하도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해요. 1대1 컨설팅 크몽에 올려놨기는 했어요.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솔직히. 평균 마진율이요? 일단 도매처마다 마진율 다 다르고 토탈로 봤을 때는 매출 기준 20에서 30% 사이 봅니다.
아니요, 강의랑 컨설팅은 달라요. 강의는 그룹으로 합니다. 확대 축소 바꾸는 건 가공이 아니죠. 케이지님 퍼센테이지로 맞춰서 올려요. 레몬님 플레이어톤 쉬워요. 이셀러스가 사람 미치게 해요. 다시님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키워드 너무 돌려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유비넥스님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높게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계속 15%로 잡겠다고 하면은 15% 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엔 30%할 건데 15% 해서 올려가겠다.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엄청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고 해봤는데 좋으시면 저한테 더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 11시네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제가 종종 할게요. 뭐 시간 있을 때마다. 뭐 자주는 못하더라도 제가 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이러면 또 압박 느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통하고 싶을 때 되면은 제가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걸로 할게요. 저도 뭐 새롭게 뭐 하게 된 거나 알게 된 거 있으면은 공유하게 되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 밤인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